막 맥모닝 막 사놓고. 어떤 의미셨죠? 맥모닝은 배가 고프니까 저도 사는 김에 하나 더 샀습니다. 먹고 가도 되는데 굳이. 아니 근데 그 대기간에 한 달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굳이 제 그 주에 그쵸, 그 다른 사람 사실 일주일씩 교수님의- 돌아간다 했잖아요. 네. 네. 굳이 제가 한 그 주에 자기가 야간반인데 굳이 와서 했다는 거는 이거는 플러팅이다. 이거는 플러팅. 이거 덱스다. 말씀을 주셨을 때 이제 끈끈하게 뭐 의리로 이제 지내신다 했는데 뭐 처음 만남이라든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조금 더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로스팅 회사에서 네. 처음 만났는데 제가 그때 주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이 친구는 그냥 개인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 지인이 주변에 로스팅을 좀 배워보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회사에 자리가 있냐. 자리는 있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좀 드는 일도 많고 네. 좀 힘든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여자 직원을 뽑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네, 이제 네, 네. 회사 대표님이랑 부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여자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셔서 이제 남자 직원도 많으니까 힘이 없는 그냥 힘을 안 들이고 조금 퀄리티적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 업무를 맡으면 되니까 괜찮다 해서 이제 이 친구를 제가 제 지인을 통해서 입사를 시켰죠. 그때부터입니다 이제. 사내 연애 시작을. 이 악연이. 악연이죠. 근데 저도 원래 호텔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바로 취업기를 내고 이제 호텔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이제 저도 남포동에서 오래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커피를 좀 많이 배우고 저도 그때 한 2, 3년 동안 로스팅을 계속 하다가 이제 대형 카페 이제 매니저로 들어가서 또 거기서 한 1, 2년 또 일하다가 거기서 일하는 이제 직원분이 오빠랑 친구였어가지고 이제 소개받고 이제 또 이렇게 인연이 됐구나. 네, 그렇게 또 됐었죠. 그래서 제가 로스팅을 해봤다고 하니까 이제 이 로스팅 회사에서도 그러면 뭐 문제는 없겠다 해서 이제 취업이 됐던 거고 이제 거기서 막 일을 하는데 저희가 납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새벽반이랑 야간반 나눠서 로스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직원이 한 7명, 6명 정도 되는데 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새벽반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한 주씩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야간반도 이제 주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했고 그래서 제가 새벽반이었고 오빠가 야간반이었는데 이제 안 사귀고 있을 때 내 새벽반인데 생두를 이제 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한 20kg, 30kg 로스팅이라서 제가 그걸 막 퍼야 되거든요. 근데 드는 건 없는데 이렇게 청소기 같은 걸로 빨아 올리는 거라서 드는 건 딱히 없었는데 야간반인데 굳이 제가 새벽반인데 와가지고 생두를 다 퍼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셨죠? 약간 좀 미화된 게 있는데 미화된 게 아니라 각자의 입장 말씀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대회 준비도 해야 되고. 근데 일단 제가 먼저 말을 하고 있었잖아요, 사장님. 그렇죠. 제가 먼저 말을 해야 될까요?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2시간 정도면 10배치를 뽑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0배치를 미리 이제 로스팅 하시는 분이 오기 전에 한번 세팅을 다 해놔야지 로스팅 하시는 분이 와서 바로 돌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7시인가 6시 출근이었는데 굳이 내보다 일찍 와가지고 상당히 일찍 오시네요. 네, 그리고 그걸 원두를 다 퍼놓고 있었던 거죠, 생두를. 그래서 이제 뭐지? 이 사람 뭐지? 이렇게 하다가 그거를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오빠는 야간반인데 야간반은 거의 9시, 10시에 마치거든요. 막 5시간, 6시간 자고 와가지고 또 새벽에 퍼놓고 막 맥모닝 막 사놓고. 어떤 의미셨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그때 대회 준비를 첫 번째 잠시만. 대회 준비를 하려면 사실 잠자는 시간 포기하고 이제 야간반 하기 전에 준비를 좀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일찍 온 김에 했을 뿐이다. 운동도 해야 되고 근데 200kg, 300kg 정도 되니까 생두가 그럼 뭐 운동할 겸 퍼놓자. 맥모닝은 배가 고프니까 저도 사는 김에 하나 더 샀습니다. 먹고 가도 되는데 굳이. 아니 근데 그 대기간에 한 달 정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제 그 주에 그 다른 사람 일주일씩 돌아간다 했잖아요. 굳이 제가 한 그 주에 자기가 야간반인데 굳이 와서 했다는 거는 이거는 플러팅이다. 이거는 플러팅.
이거 덱스다. 맥모닝과 그 새벽반. 새벽반. 요게 시작이었네요. 네. 2년에. 그렇죠. 학교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는 라고 생각하시는 정정했어요. 거. 사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그러고 싶으셨나 봐요. 몇년 전 이게 한 8년 전 8년, 7, 8년 전. 제 기억이 안 날 만하네요. 사실 뭐 기억도 안 나고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그랬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한데 뭐 결과적으로는 잘 된 일이니까. 그죠. 네. 그러길 잘했다 싶죠. 그렇게 만나면 복합성까지 이어진 거. 그쵸. 그렇죠. 네. 다시 돌아가고 한다. 안 한다. 그건 좀 생각을 해요. 코로나 때는 바로 나오셨거든요. 다른 힘드니까. 방식으로 플러팅을 네, 뭐 해주셨어도. 다른 좋은 편한 방법 네네. 굳이 아니 그렇게 하다가 맥모닝만 사준다든지. 아니 더 굳이. 재밌는 거는 네. 그렇게 하다가 네. 자기가 새벽반 야간반 같이 하니까 네. 부사장님이 제가 새벽반을 그냥 빼주셨어요. 그냥 아. 오지 마라. 저 때문에 이 친구 새벽반을 빼줬어요. 아. 제가 계속 딸려오니까 저는 그러고 이제 15시간, 16시간 일을 해야 되니까 부사님이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그죠. 저를 그냥 새벽반을 이 친구를 잠을 좀 자라. 새벽반 빼주니까 제가 이제 새벽반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저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또 야간에는 대회 준비를 해야 되고 저를 좀 이해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이 친구랑 저랑 같이 있는 게 부사님이 좀 불편해서 꼴 보기 꼴 보기 싫으니까 맞죠. 떼놓으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재밌다. 저는 좀 이득이었죠 많이. 그쵸. 약간 쉽게 했죠. 사회생활. 또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뭐 그런 거 시키면 힘드니까. 다른 직원들은 그렇게 안 챙겨줬을 거잖아요. 절대 같이 없지. 알바 아니죠. 냉정하시다. 그럼요. 이게 덱스다. 남자 직원들이니까 뭐 걱정할 것도 없고. 너무 재밌다. 사내 연애 썰이 재밌네요. 진짜 재밌어요, 싶어요. 저희. 저희 재밌는 거 많았는데 저희 빼고는 다 알더라고요. 진짜 복사기만 안다. 진짜 그런 복사기까지도 안다는. 근데 딱 맞아, 한 명이 맞아. 몰랐어요. 그 친구는 진짜 눈치 지금까지 저한테도 서운하다고. 형 서운해요. 술만 마시면 어쩌다가 저한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모르는 게 이상한 니 거 빼고 아니야? 다 알았다고 제가 6년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술만 마시면 형 서운해요. 말을 안 했는데 주변 애들은 자연스럽게 안 거죠. 알더라고요. 그게 막 새벽반 그렇게 하는데 그 모르는 거 약간. 그죠. 근데 그냥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근데 하고. 제가 사무실에서도 그 네. 이제 로스팅이 좀 힘드니까 이제 사무실로 이제 일을 했었거든요. 네. 뭐 거의 CS도 하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이제 계속 사무실로 오니까 이제 거기 그러면은 그 형 서울대원님의 해명을 들어봐야겠어. 아니 원래 사무실도 들어오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이제 제가 이제 사무실로 같이 들어가서 막 이건 모를 사무실에서 수가 없겠다. 저 형이 CS에 관심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걔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남한테 크게 관심 없는 분들이 네. 근데 좀 서운할 만하다. 자기 빼고 다 알았으면. 이제 이제 둘이 같이 이제 가게 한다고 퇴사를 하고 이제 오빠 바로 프로필 사진 저희 걸로 올려버리니까 바로 카톡 전화 뭐예요 이거? 서운하다고. 아직까지 서운하다고. 네 아직까지. 네, 아직도 지금 술 마시고 좀 취하면 이제 결혼한. 그러니까 청첩장 줄 때도 그 얘기 하겠다. 엊그제도 했어요. 서운했다. 이제는 했다라고 바뀌더라고요. 하진 다행이다. 않고 다행이다. 네, 했었다. 진짜 웃기다. 아니 사연에 더 듣고 싶기는 한데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제가 또 이제 되게 궁금했던 게 식물이 지금 공간에도 너무 많잖아요. 식물에 대한 또 여기 또 저희 3명 중에 그나마 식물에 좀 일가견이 있으시다. 식집사다. 근데 요새는 보면은 식집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요즘 많죠. 그래서 저는 식물 얘기를 좀 같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식물을 어쩌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가득 채우게 되셨는지. 가득 채우게 되는지. 이게 관리하기가 쉽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슬픈 내용인데 그 희로애락이 재난지원금 예. 저희 인터뷰 약간 이런 거 아닐까? 그러네요. 재난지원금을 그때 받았는데 코로나 때 네. 한 50만 원인가 받았는데 이걸 네. 어디다 쓸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시장에 가서 꽃을 하나 사왔어요. 식물을. 네. 근데
그 전에 있던 거는 사실 저는 식물 아예 관심도 없고 식물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해서 그냥 방치만 하고 죽이고 다 그랬는데 제 손으로 처음 딱 사보고 키웠는데 재밌더라고요. 잎이 이렇게 맞아. 하나가 딱 새로 딱 나니까 맨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쉬는 날이나 지나가다가 뭐 꽃집 보이면 그냥 하나씩 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그러다 뭐 보니까 많이 채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 그냥 이것저것 사고 뭐 예쁜 거 있으면 사보고 그리고 또 여러 개 있으니까 이제 손님들 중에서 식물 키우시는 분들이 또 이야기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아졌어요. 저 신기한 게 식물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종류도 다르고 네.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도 집에 식물이 이제 엄마 때문에 많은데 거의 뭐 물을 언제 줘야 되는지 뭔지 이런 것도 이제 모르니까 계속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든 뭔가 인테리어도 있지만 굉장히 애정 있게 이거를 챙겨줘야지 식물이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관리가 되는 게 좀 많이 느껴져가지고 뭔가 식물에 관해서 이런 것들도 키울 때 이제 막 별도로 되게 막 공부도 하시고 막 이런 건지 그런 것도 공부라고 하면 또 공부긴 한데 네. 그러니까 뭘 취미지만 네. 처음에는 예쁜 걸 키웠어요. 제 눈에 예쁜 걸. 근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딱 이 환경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애들까지도 제가 키우고 죽여버리고 그 금액도 맞아요. 사실 싸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게 이제 환경에 따라서 어떤 걸 키워야 될지 공부를 좀 했고 환경이 아무래도 맞죠. 뭐 예를 들어서 음지식물인데 땡볕에 두면 죽잖아요. 맞아요. 근데 채광이 좋아야 되는데 음지에 두면 그것도 예쁘게 안 자라고 빛이 중요하네요. 일단은 그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했고 그 식물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가게에 많이 오세요. 근데 이 매장이 그냥 식물을 키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조건이길래 식물? 일단은 해도 잘 되고 해가 너무 잘 되고 맞아요. 네. 그리고 좀 넓다 보니까 이제 층고도 통풍도 좋고 그리고 습도도 적당하고 창도 엄청 넓잖아요. 네, 그래서 벌도 막 저희 벌도 벌도 많이 들어가요. 많이 꼬일만해요. 네. 네. 그 초반에는 여기 창가 쪽에 식물이 그냥 거의 몰아 있었거든요. 네네. 왜냐면 해를 봐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막 이게 잎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보니까 이런 거는 또 아예 그늘에서 또 키워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쪽으로 퍼뜨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아지고 오빠는 또 하고 있진 않지만 자격증 공부도 되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조금씩 보다 보니까 또 그거에 대한 지식이 또 쌓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좀 팔아볼까? 이래서 또 좀 저렴하게 작은 걸로 그럼 여기 있는 식물도 다 파시는 네. 거예요? 저기 좀 분양 존이 네. 또 있습니다. 저렇게 택이 붙여져 달려 있는 있는데 거는 택이 팔고 네. 안 달린 거는 저희가 이제 선물 받거나 제가 좀 아끼는 것들 그런 거는 판매는 안 하고 신기한 게 여기 천장에도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식물이 위에도 있을 수 있다. 행잉도 행잉. 네, 인기가 많으니까. 식집사로서 좀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좀 네. 질문하기도 했는데 네. 식물을 너무 공감이 된 게 하나만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 하나씩 사게 되고. 그래 하나만 네. 키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각해보면. 그 타투도 하나만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 하게 되면 이제 자꾸 빈 곳이 보이게 비유가 되고, 좋네. 네. 네, 또 다른 도안 예쁜 게 있으면 또 채워놓고 싶고 이런 것처럼 식물도 하나 사게 되면 또 길 가다가 예쁜 식물들 보이면 자꾸 사고 싶어지고 저도 오자마자 자꾸 이렇게 막 하나 드릴까 오늘 또 식물 사실 건가요?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이렇게 햇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고민해서 사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거 약간 저 선인장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것도 있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유일하게 딱 죽인 식물이 딱 하나가 있는데 선인장이거든요. 선인장 키우기 힘든가요? 키우기 힘들지 않죠. 근데 그게 너무 겨울철이기도 했고 그 햇빛이 아예 안 드는 곳에 제가 둬버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제
그 조건이 참 중요하다. 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맞습니다. 그래서 선인장 사는 게 약간 좀 망설여지게 되는 게 좀 생겼어요. 그러면 사실 다 중요하겠지만 물보다 빛이나 이런 채광이 좀 더 중요하겠네요, 식물이. 그러니까 그 식물이랑 잘 어울리는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잘 어울리는 조건이 있고. 그 립살리스 이런 것도 선인장 건가? 립살리스도 선인장 거라고 다육이 건가? 다육이 립살리스 추천드릴게요. 립살리스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네. 사실 방치해놔도 진짜 잘 자랐고 네. 저희도 지금 고양이 때문에 이제 위쪽으로 올리는 거를 네네. 샀는데 립살리스 그냥 신경 안 써도 그냥 거의 지금 무슨 사람 머리카락만 늘어져가지고 요즘 저는 필로덴드론 마요이가 있는데 완전 그 새싹 완전 그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걔네 보는 맛으로 살고 있습니다. 새순 나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같이 사시게 되면은 뭔가 그런 이런 일하는 공간 아니고 집에서도 식물을 좀 많이 키우시고 그러나요? 원래는 좀 있었는데 네. 이제 작년에 고양이가 한 올해. 마리 집에 작년에 작년 그 이후로는 이제 다 집에는 없어요. 네. 한두 개? 진짜 2개 정도 있고 그 고양이 발 안 닿는 곳에. 네. 네. 원래는 막 홍콩이랑 네. 많았거든요. 네. 집에도 한 10개 정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다 걔가 셀룸도 좀 있었고 네. 건들고 먹고 이러니까 또 근데 먹으면 안 그럴 수 되니까 네. 이제 가게로 그냥 다 갖다 놔버렸죠. 지금 2개 그랬구나. 있어요. 2개. 집에 식물이 많이 없으시겠다. 그렇겠네요. 사실 저희가 이제 좀 준비했던 밸런스 네. 게임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네. 만약에 이제 신혼집을 이렇게 마련하시게 되면 식물이 살기 좋지만 사람은 조금 불편한 곳 vs 사람은 살기 좋지만 식물이 약간 불편한 그 중에 어느 곳을 신혼집으로 마련하실지. 저는 후자예요. 저도 사람이 편한 곳으로. 네. 그렇군요. 왜 식집사도 일단 살아야 된다. 저희가 일단 지금 같이 산 지 한 3년 됐거든요. 네. 네네. 그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네. 집에 이제 들어가면 안 나와요. 저희 퇴근하면 집 가기 바쁘고 네. 원래는 밖에서 막 카페 가고 네. 막 노는 거 좋아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막 집에 오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집에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식물이 살기 좋은 것보다는 우리가 살기 좋은 게 너무 좋지 않을까. 지금도 너무 좋지만 식물 없어도 됩니다. 가게에서 보면 돼요. 네. 가게에서 가게만 보는. 일로 그냥 식물 키우고. 되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까지 물 주고 싶진 않아. 근데 되게 또 한 번 주면 되게 열심히 막 키우고 막 예뻐하고 이러거든요. 막 물 안 주면 뭐라 하고. 일단 하시면은 또 되게 본격적으로 하시는 네. 스타일이네요. 네. 고민이 좀 긴데 맞아. 네, 네. 고민이 네. 끝나면 저는 바로 해야 돼요. 그 고민이 끝나고 바로 하셨던 일 중에 인터뷰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이거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복합성에 복합성이 하는 네. 아 저희가 하는 인터뷰. 네. 그거는 고민이 짧진 않아. 그게 길진 않았어요. 음. 그냥 바로 나와서 네. 그럼 네, 네. 해보자 해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음. 돈이 들면 좀 고민을 했겠지만 네네네네네. 시간을 조금 쓰면서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하면 되는 거라 그거는 크게 고민은 안 했고 고양이 키우는 거에 굉장한 약간 시간을 들였어요. 아무래도 생명을 키우는 네. 바로 부담이 맞죠. 거의 있으니까. 1년 정도 고민을 했다. 1년 엄청 오래 고민하셨네요. 네. 그리고 바로 자기 혼자 생각 떨어지니까 나는 아직 고민 중인데 바로 데려오더라고요. 그게 좀 맞죠. 퇴근하고 그냥 바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러 그거 엄청 놀라셨겠는데요? 네? 엄청 저는 놀라셨. 그래서 좀 생각해보자 이랬는데 뭐 생각할 게 뭐가 있는데 이러면서 생각 끝났다면서 데려가더라고요. 고양이는 어쩌다가 그 제가 원래 이제 엄마 집에서 같이 네네. 고양이를 키우다가 네네. 고양이가 이제 없으니까 약간 맞죠. 힘들더라고요. 힘들하죠. 네. 그래서 맨날 엄마 집 막 놀러 가고 그랬는데 이제 저와도 반겨주지도 않거든요. 이제 네. 외부인이 돼버려가지고 오빠 보고 한 1년 전부터 고양이 좀 데리고 오는 게 어떨까 했는데 되게 막 좀 반대했단 말이에요. 네. 그걸 데리고 오는 거는 진짜 신중해야 된다. 그냥 고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또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 혼자 이제 생각이 딱 떨어지니까 아, 나 오늘 고양이 너무 뭐 사진으로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 이래서 가자 이래가지고 바로 데리고. 오 아니 네. 상당히 뭐랄까
고민과 실행이 확실하시네요. 네, 진짜 뚜렷한 사람이에요. 뚜렷한 사람이네요. 원래 지금 이제 키우기 전에 동물 키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임시보호 같은 거. 아, 강아지였어요. 아. 고양이는 저 얘가 처음인데 네. 고양이가 좋더라고요. 강아지보다. 근데 그럼 좀 고양이랑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아요. 네. 걔는 모르겠는데 저는 잘. 걔는 뭘? 너무 개냥이라 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귀여워. 너무 귀엽겠다. 네, 귀여워요. 네, 예쁘게 생겼어요. 사랑스러워. 현미 맞죠? 네, 네, 맞아요. 현미. 현미. 사진 보셨죠? 네. 딱 진짜 현미 색깔이에요. 진짜요. 너무 귀엽겠다. 식집사에서 이제 진짜 집사까지 돼버렸어요. 네. 그러네요. 식집사에서 집사까지. 거의 마지막인데 사실 복합성이라고 하면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인터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떤 카페지만 그 카페 이외의 복합성을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치가 인터뷰였거든요. 네. 특이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간단하게 인터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한번. 유퀴즈 보다가 네. 되게 특이해서. 네, 네.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네네. 유퀴즈를 보다가 제가 유퀴즈에 나가고 싶어서 네네.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럼 좀 특이해야 된다. 좀 사람들한테 좀 인식이 좀 강한 인상을 남겨야 된다 싶어서 카페에서 인터뷰를 해보자.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한 달에 원래는 2명에서 3명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한 번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간 많이 들죠. 또 준비하고. 그 한 사람한테 드는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맞아요. 들어서 한 달에 한 분만 모시자.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분씩 1년 정도 하고 올해는 지금 진행을 못 하고는 있는데 언제든지 할 의사는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계획은 이제 좀 있습니다. 궁금해하는 뭔가 키워드나 음. 좀 다가가기 쉬운 키워드면 저희는 언제나 좀 환영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키워드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 것보단 너무 그 색깔이 뚜렷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이 오히려 너무 뚜렷한 사람들을 뭔가 적으면 조금 그 사람의 색깔이 너무 진해지니까 그런 거는 좀 조금 지양하는 편이고 오히려 좀 쉽고 뭔가 같이 읽으면 되게 조금 더 친근하고 뭔가 일상에서 만날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의 그냥 이야기. 무르르듯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원하고 있거든요. 하긴 유퀴즈도 처음 취지가 그랬으니까 그죠? 네. 일상에서 되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원하고 있어서 지금도 인터뷰는 오픈돼 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언제 부를지 모르겠어요.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시고 나서 한 내년쯤. 근데 이제 하반기쯤에는 다시 좀 지원자를 모집하고 다시 재개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구글 폼에다 작성을 하면 이제 복합성에서 연락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인터뷰가 진행되는 거죠. 네, 시간을 정한 다음에 이제 커피를 드실지 맥주를 드실지 그걸 또 골라야 되거든요. 그 남자 사장님은 술을 진짜 한 모금도 못 드시거든요. 진짜 한 잔도 안 드세요. 근데 저는 술을 또 되게 좀 좋아하는 애주가라 가지고 약간 처음에는 나도 술 친구 필요하다. 그래서 술을 이제 한 것도 필요하죠. 있어요. 네. 맥주 한 잔 하면서 얘기하면 되게 재밌으니까. 또 진솔한 얘기도 나오고. 네. 근데 취할 정도로는 못 드시고 제가 한 캔 정도 준비해드린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같이 마시면서. 되게 좋네요. 옵션이 있다는 게. 네.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란이 있습니다. 디카페인도 가능합니다. 디카페인도 가능하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디테일하네요. 섬세하네요. 그 섬세한 질문들 중에 저는 마지막에 항상 보시면 꿈을 물어보는 그 항목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뭔가 좀 기억에 남는 꿈을 인터뷰하다가 생각나는 것도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있다면? 제가 먼저 약간 말씀드리면 그 꿈 그것도 이제 남자 사장님이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아는 동생 형을 만날 때 약간 어색하잖아요. 좀 낯을 되게 많이 가리거든요. 어색할 수 있으니까 항상 네 꿈이 뭔데? 이렇게 그냥
던진단 더 말이에요. 어색하게 만드는 질문 아닌가요? 굉장히 어찌 보면 심오한 질문인데요. 네. 그래서 네 꿈은 뭔데? 항상 이거를 던지는데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또 되게 진지하게 또 답변을 해주세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아, 그냥 그렇게 별 시작했구나. 생각 없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막 내 꿈은 뭐고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 맞아요.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내 꿈이 뭐더라. 근데 또 안 들어요. 그냥 이제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고 던진 네. 것뿐인데 관심은 없고. 세계 최초 일반형. 제가 듣고 이제 나중에 그 친구분은 그 꿈을 이루셨대 물어보면 그 꿈이 뭔데? 이러고 걔가 꿈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약간 골 때리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 꿈이 뭔데가 이제 약간 시작된 약간 계기입니다. 근데 뭐 기억에 남는 꿈이 많죠. 다들 본인들의 꿈이 있고 그게 다 소중하니까 다 기억납니다. 왜냐면 어제 다 읽어보고 왔거든요. 이거는 근데 인터뷰는 또 기억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후시를 하기 때문에 그쵸. 계속 들으니까 또. 네. 듣고 듣고 적고 해야 적고. 되니까. 네. 그러면 혹시 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페를 하는 것도 네. 그걸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지. 아. 제가 이 커피가 되게 좋아서 하는 건 맞지만 이게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고 모든 일은 거의 제가 가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다른 수단이 생기면 언제든지 나는 이 여기를 버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좋네요. 하고 화목한 가정이 꿈. 네, 목표. 집이 잘 그쵸. 돼야 맞아. 밖에서도 뭘 해도 잘 될 거기 때문에 그럼요. 네, 제 꿈은 그거고 뭐 인터뷰를 했을 때 사실 강사님 꿈이 제일 저는 네. 기억에 남죠. 이때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왔고 오 진짜요? 네. 강사님이랑 그 가빈님이라고 한 분이 네. 계시는데 조회수가 정말 많이 나와서 감사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지? 어떤 꿈이었죠? 저는 예술을 하고 싶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도 방금 저 같았어요. 되게 던지고 안 들으셨. 근데 이 사람이 좀 그래요. 네, 방금 던지고 되게 안 들으셨죠. 아니요, 예술. 어떤 예술 하고 싶으세요?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예. 표정이 너무 예. 저 말 안 할래요. 해주세요. 인터뷰어의 표정이 이러면 저는 얘기할 수가 진짜 없어요. 듣고 싶어. 예술. 어떤 예술?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표현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나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는 게 전 예술이라고. 표현하는 삶. 네. 그래서 저는 뭐 사진이나 영상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과정도 제 나름대로는 예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강사님 그 되게 외적인 부분도 되게 예술하시는 분 같아요. 되게 표현을 잘하고 계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삶을 일치해서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꿈을 응원합니다. 네. 인터뷰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살짝. 네. 꿈이 뭐예요? 저요? 네. 저는 이제 저도 있기는 한데 네. 저는 또 이제 꿈을 먼저 제 아무래도 오늘 인터뷰를 하러 와서 경희님 꿈이 조금 더 궁금해요. 제 꿈이요? 네. 저는 일단 그냥 부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역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혹시?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쓸 수 있어. 이거 적을 수 있는 걸까? 편집해 주시겠지. 영상에는 오고 있는 거. 끝났어요. 나는 뭐 솔직한 거죠. 네. 근데 그쵸, 버는 만큼 쓰니까. 그럼요. 쓰려고 버는 거니까. 쓰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쓰려고 버는 거고. 당연하죠. 맞죠, 그냥 맞죠. 좀 행복하고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놀려고 일하고 쓰려고 벌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회사도 너무 좋았지만 회사도 되게 안정적이고 그 틀이 너무 좋았지만 저는 이제 손님을 만나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저는 너무 행복했고 그냥 행복하고 싶어요. 계속 쭉. 행복하다는 게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편안한 거?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항상 밝은 거? 그런 걱정이 없는. 네. 네, 아무래도 그러네요. 걱정이 제일 사람마다 많으니까. 행복에 또 그 의미는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또 궁금했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네요. 부자와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 두 분의 꿈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네.
그러려면 돈 돈이 많고. 많아야 돼. 그러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 어찌 보면은 되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잘 잘 밸런스가 네, 잘 맞는 꿈인 밸런스가 것 같아요. 최고인데요. 돈이 많다기보다는 네.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었으면 맞죠. 좋겠다. 그쵸. 그거죠. 정확히 말하면 100억, 200억 가지고 싶은 맞아. 생각은 전혀 없고 부족함 없이 네, 지낼 수 그냥 있을 만큼. 돈을 내가 쓰는 쓸 데 있어서 만큼만. 열심히 벌어서. 근데 나쁘지 그냥 않아. 벌면 안 돼요. 맞아. 그냥 막 로또가 되면 안 되고 맞아. 음. 피땀 오. 흘린 네. 돈으로. 제가 한 만큼 음. 그 이상을 좀 벌면은 좋긴 하겠지만 딱 음. 노력한 만큼 그건 맞죠. 좀 줬으면 좋겠다. 네 줬으면 좋겠다. 노력한 만큼은 받아야지 또 일할 의욕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6년 동안 약간 해올 수 있는 약간 원동력이었고. 맞아요. 눈에 맞아요. 보이는 뭔가 성과가 있어야지 또 계속 하게 되고 하는 맞아, 거니까. 맞아. 아, 저는 솔직히 오늘 진짜 끝내기가 너무 진짜 아쉬울 정도로 너무 재밌어가지고 조금 더 길게 하게 한 건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얘기를. 예. 정도. 저희가 듣는 얘기만 하다가 저희가 음. 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음. 일이었고 더 그나마 강사님은 많이 뵀기 때문에 좀 괜찮아서 저희는 좀 덜했는데 이것 또한 되게 힘든 작업이었다.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네. 더 되게 진솔했습니다. 더 유퀴즈에 나가고 싶다. 몇 그런 시간 동안 그러니까 더 나가고 싶. 방송이니까 이제 네. 아무래도 더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드네요. 좀 더 큰 무대에 서 인터뷰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오늘 그럼 경희님은 저도 어떠셨는지?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 진짜 약간 힘들었던 것까지 다 얘기할 수 있게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와. 훈훈하네요, 아주 이게. 어떠셨어요? 저요. 저는 일단 결혼을 축하드리고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고 저는 사실 오늘 그런 이런 공간에 대한 것들도 질문이 되게 많았지만 결국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진짜 유쾌하다라고 딱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 두 분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처음 뵀지만 되게 친근하고 진짜 이게 가감 없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솔직하게. 공감되는 부분도 너무 많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들을 때마다 유쾌한 사람들 만나면 또 힘이 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런 에너지가 아마 나중에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한테도 전해질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도 그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 분이 쭉 유쾌하게 화목하고 행복한 부자로. 꿈을 부자로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심으로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 10집사. 네. 예. 저는 사실 그 계기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봤잖아요. 가게를 뭐 시작할 때도 그렇고 뭐 그런 얘기들을 몰랐었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 계기는 정말 진솔하고 좀 웃기기도 하고 유쾌한 것들이었는데 포장을 너무 또 잘 하신 게 아닐까. 네. 사실 인터뷰하는 카페는 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속 얘기를 들어보면 또 웃기고 근데 그게 마냥 또 싫은 건 아닌 너무 그냥 진솔한 얘기로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뭐 나중에 진짜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네 번 더 이렇게 또 결혼하고 바쁜 시기가 지나면 한 번 더 뵙고 싶을 정도로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요번에는 복합성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해보고 마지막에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 끝냈었는데 그래도 카메라 보고 다 같이 좀 인사를 하는 거를 해야지 네. 너무 급하게 안 끝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한번 저기 보시고 안녕 하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컴온 컴온.